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7일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작업을 재개하면서 철거를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시민단체는 인천시가 국방부의 철거 행위를 모르쇠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취재기자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관성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국방부가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을 철거한 상황입니까? 아직 해당 건물을 부숴 철거한 상황은 아닙니다. 해당 건물에는 지난 7일 오전부터 공사 인력과 포클레인이 드나들었는데요. 철거를 위해 가림막 구조물을 설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일 오후 가림막 구조물 설치 작업이 끝난 모습을 확인했는데요. 건물을 부수는 작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사이 철거 공사가 없다면 다음 주 중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면 철거를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은 지금 어떤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를 요구해온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회원들은 인천시를 상대로 바로 항의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이었죠. 인천시청에서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회의장을 찾아가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는 당일 회의에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는데요. 철거 찬반 양측의 의견만을 인천시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시민참여위를 통해서도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를 막기 어렵게 된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 회원들은 캠프마켓 앞에서 농성과 촛불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천시장은 철거 중단을 요청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조병창 병원 건물뿐만 아니라 D구역의 역사적인 조병창 건축물들을 존치하기 위해서 저희와 시민들과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인천시는 이미 지금 국방부의 철거에 동의를 한 상황인 거죠? 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 초까지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관련 시민소통 간담회를 거쳐서 국방부에 요청했었던 철거 임시 중지 요청을 철회했는데요. 건축물에 대한 모습과 내용 등을 아카이브로 구축해 남기기로 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국방부의 B구역 토지오염 정화 작업 기한이 올해까지라 조병창 건물 철거를 더 늦추지 않겠다는 모습인데요. 더 늦어질 경우 30억에서 많게는 47억 원에 이르는 토지오염 정화 비용을 시가 떠안을 수 있다는 시각 때문입니다.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해당 지역을 환경법상 위해성 평가 대상으로 지정해 정화 작업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위해성 평가 대상이 되려면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문화재청으로부터 조병창 건물 원형이 많이 훼손돼 문화재가 아니라는 의견을 구두로 전달받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는 인천시가 밝힌 문화재청의 의견이 불명확하다며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반환 부지에는 조병창 병원 건물 외에도 또 역사적으로 가치를 검토해봐야 하는 다른 건물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좀 전체적인 진행 방향을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번 기회에 인천시가 문화재청에 명확한 판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이 반환 구역에 남은 건물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해당 건물들의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지 문화재청에 정확한 판단을 거쳐서 주민들 간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 공무원 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정부 시의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노조는 김지호 시의원이 공무원을 향해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네, 김지호 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며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공무원 노조에게 사과를 요구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을 이재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갈등은 지난 7일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김지호 의정부시 의원에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의정부시 A 과장과 팀장 3명은 김지호 의원과 유류 저장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업 진행 방향을 두고 김지호 시의원과 공무원들 간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김지호 의원이 공무원들에게 사업자에게 돈을 받았냐,
사업을 왜 바꾸지 못하느냐고 말했다는 게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의 주장입니다. 현장에 있던 한 공무원은 어떻게 돈 받았냐는 말을 할 수 있냐고 문제를 제기하니 김지호 의원이 그냥 나가라고 했다며 시의원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의정부시 공무원 노조는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노조는 1,500명 공무원 노동자에게 능욕을 준 사태라며 공무원에게 이 정도의 갑질 등 행패를 부린다면 시민에게는 오죽하겠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조는 김지호를 시의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지호는 시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지호 시의원님은 지속적으로 직원들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항의 면담도 한 적이, 항의 방문도 한 적이 있었고, 민간 사업자에게 그 돈을 받았냐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그 인격 모독, 명예훼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짚고 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에 김지호 시의원은 현재 해당 사업이 감사원 감사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을 뿐 돈 받았냐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들여다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오히려 당시 현장에서 A 과장이 목소리를 높이고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 팩트관계를 체크를 하고 그다음 이에 뭐 기자회견을 하든 성명서를 발표해야 되는데 저는 그 담당 노조위원장 그리고 담당 그 공무원 노조 측으로부터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성명서 발표 내용 중간중간에 뭐 의원직을 사퇴하라. 근데 공무원이 시의원을 사퇴하라는 말은 이건 헌법에 반하는 내용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공무원 노조가 시의원에게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 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시민위에서 군림하려는 공무원 노조는 즉각 사죄하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지호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입니다. 의정부시 공무원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움직임을 보고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아 김동연 지사가 호소문을 낸 데 대해 정부, 전국 훈수 말고 도정부터 바로 챙겨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최근 경기도의회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경기도의 경제 위기 대응을 두고 60.3%가 부정평가를 내렸다며 경기도의 민생경제 대응 정책이 효과적일지도 도민들에게 이렇다 할 만족감을 주지도 못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1,390만 경기도민과 경기도정은 김 지사의 대권 발판이 아니라며 김 지사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대통령의 길, 국민의 길, 대화의 길을 말하기 전에 본인부터 도지사의 길과 도민의 길, 소통의 길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깡통 전세 등 조직적, 지능적 전세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허위 과장 광고 행위, 중개업자가 전세 사기에 가담해 거짓으로 중개 설명하는 행위, 분양사업자, 중개보조원, 컨설팅업자 등이 무등록으로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후 중개보수 외에 초과로 보수를 수령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천시가 광범 위한 전세 사기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반기까지 인천 군구 전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태조사는 군구별 주관부서에서 센터 상담 자료 등으로 확인한 전세 사기 의심 물건을 조회한 뒤 등기부 등본과 임대차 신고서, 경매 집행 현황 등을 파악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인천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유할 방침입니다. 서울 택시 요금이 오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잇따라 택시비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승객들 눈치를 보느라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 사이에 손님은 줄어들고 택시기사들의 일상은 더 팍팍해졌는데요. 기자가 간다에서 택시기사들의 하루를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정신없이 오르는 물가에 택시비마저 오른다고 하니 한껏 얇아진 지갑 걱정에 소비자들의 한숨이 짙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도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기자가 간다에서는 택시기사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오전 10시 반, 조금 늦게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손님이 많지 않은 탓입니다. 요즘 어때요? 물가가 오르고 아무래도 손님들이 없죠. 30분이 지났지만 손님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결국 가까운 택시 승강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보통은 그럼 이렇게 기다리시겠네요. 그렇죠. 콜 들어오지 그렇죠. 않으면. 않으면 이렇게 마냥 기다리는 거 여기서 어떤데 여기서 1시간이 이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승강장에서 기다린 지 50분 만에 드디어 첫 손님을 태웠습니다. 가까운 거리여서 기본 요금만 받았습니다. 손님을 내려주고 나니 벌써 점심시간입니다. 50분 정도 기다려서 3,800원 벌었네요. 벌써 지금 12시인데 식사는 보통 어떻게 하세요? 뭐 저는 이제 집이 가까우니까 집에 가서 먹고. 근데 식당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3,800원 벌 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점심을 거르고 다시 승강장으로 돌아갑니다. 손님은 없고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만 긴 줄입니다. 차라리 손님이 좀 많으면 계속 회전이 되면은 시간도 잘 가고 지루함도 덜하고 뭐 이럴 텐데. 최근 서울 요금은 30% 가까이 올랐지만 다른 지역은 인상안을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 수는 요금이 오르지 않은 곳도 함께 줄었습니다. 승객들 많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합니다. 경제도 안 좋고 택시비 인상됐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해로 비교하면은 3분의 1 이상 준 것 같아요. 유류비는 오르는데 택시비는 몇 년에 한 번 오를까 말까. 개인 택시라고 상황이 딱히 나은 것도 아니지만 산업금을 내야 하는 법인 택시 사정은 더 어렵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24시간을 이러고 있어도 산업금 입금도 안 되니까 그만큼 더 운행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가져가는 수입은 적고. 아예 다른 업종을 찾아 떠난 동료도 많습니다. 기사 수가 줄수록 택시가 없다는 승객들의 불만만 늘어납니다. 모르 같은 경우는 또 잡았어요. 한참 만에 콜을 잡았습니다. 이번 승객에게는 택시비 인상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물가가 뭐 다 전체가 오르니 어쩔 수 없는데 좀 부담이 되죠. 좀 많이는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3시간 가까이 번 돈은 13,300원. 최저 시급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택시비 인상을 향한 승객들의 시선은 유독 따갑습니다. 20년 넘게 택시 영업만 해온 택시기사도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넘기 힘든 장애물입니다. 물가가 오를 만큼 우리도 택시 요금도 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시민들이나 손님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전혀. 허리가 휜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나비 효과처럼 오르는 물가부터 잡지 못한다면 승객도 택시기사도 허리가 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세진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위험물 화재 폭발 사고 중 상당수가 부주의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위험물 사고는 한 건당 1.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4억 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특히 위중한데요. 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위험물 안전팀의 김현호 팀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위험물 안전팀장 김현호입니다. 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2022년 위험물 사고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전년 대비 사고 수는 감소했는데 인명피해가 늘어났고요. 또 무허가 장소에서 사고가 잦았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2022년 경기도 내 위험물 사고는 전년 대비 6건이 감소하여 총 21건이 발생하였지만 인명피해는 전년 대비 2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인명피해가 증가한 사유는 한 건의 사고에서 16명이라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대형사고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사고 원인으로는 위험물 취급 부조로 인한 사고가 15건 발생하여 전체 71.4%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위험물 사고는
해마다 위험물 사고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무허가 인물 취급 사고가 29%를 차지했는데요. 대부분 소방기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위험물을 옮겨 담거나 금속류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인적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사례들입니다. 네, 특히나 인적 부주의, 작업자의 실수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이는데요.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은 위험물을 취급 시설을 수리하거나 배관 교체 작업을 할 때는 그 주변 위험물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기준들을 무시하고 위험물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안전불감증과 사업장 내 관리자의 안일함과 순간의 방심에 의해 사고를 불러온 사례라 하겠습니다. 네, 작업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경기도에서 따로 또 어떤 계획들 세우고 계십니까? 올해도 무허가 위험물 취급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정수량 3,000배 이상 대량 위험물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작년 위험물 사고 분석 결과 노산업단지 내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점을 착안해서 올해는 8개 대상 중 50% 대상을 노산업단지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대형 사고 예방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절별 시기별로 제재소동이나 공사장, 위험물 취급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설 점검에 대한 특별 소방 검사 계획에 있습니다. 네, 사실 위험물이라고 표현은 되지만 안전 기준을 잘 지킨다면 위험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위험물질의 유증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유증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유증기의 착화 원인인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시설관리 점검과 함께 각별한 주의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김현호 팀장이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